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ST팜 이메텔 스타트 상업화 최대 수혜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의 제론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달 6일, 6월 6일이 되겠죠. 이때 FDA로부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런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메텔 스타트라고 판매명은 라이텔로라고 합니다. 이거 폼모거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임상을 했었고 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폼모거가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짧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라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이제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불완전한 혈액세포 이런 거 만들어지는 어떤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골수 이식 수술, 조혈모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라는 이름은 안 붙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혈액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약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암세포 사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에 ST팜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또 얼마나 또 수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사실 많이 공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제 주 분야입니다. 제 전공 분야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보통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줄어듭니다. 이게 다 줄어들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결국에는 이제 사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돼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상세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어떤 생명 주기를 결정짓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텔로미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반대예요.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60년대에 그 어떤 자궁경부암 암세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실험실에서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이제 정상세포와 다르게 세포에 대한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 무한 분열을 하는데, 이 이메텔 스타트는 뭐냐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텔로머라이제 억제제, 그러니까 텔로미어를 길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효소를 발휘하는 게 이제 텔로머라이저인데, 이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치면 암세포도 결국엔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사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존의 어떤 암 치료제, 항암제와는 굉장히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 치료제고요. 이 텔로미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텔로머라이제를 억제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만 이제 이걸 현실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거든요. 텔로미어,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거를 잘 컨트롤하면 암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수명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 계속 늘려주면 무한히 쌓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이디어였던 거지, 실제 이제 인간의 몸에서 이걸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메텔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개념 설계가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한 게 제가 알기로 2011년인가에 착수했거든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13년, 14년 정도 걸린 건데, 처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 설계가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약물이 이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체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혈액암이면 혈액 안에 혈액 암세포에 이제 이게 전달이 돼서 약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약은 너무 좋은데 밖에서 세포 실험하거나 이럴 땐 너무 잘 되는데 몸에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했던 회사가 이제 ST팜입니다. ST팜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이메텔 스타트의 원료인, 핵심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줄여서 올리고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조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ST팜이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ST팜밖에 없습니다. 단독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초기 개발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상업화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요. 또 단독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공로를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상 때부터 굉장히 높은 단가를 보장을 받았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다른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kg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 받았다면 이 회사는 300억, 400억, 5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장을 받고 있는 거고, 약이 진짜 다 틀리거든요. 올리고가 뭐 우리가 통칭해서 올리고라고 하지만 약마다 그 어떤 분자 구조라든가 생긴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메텔스타트의 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고, 지금 ST팜에서 이제 지금 고지혈증 치료 중에 렉비오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벤더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상업화가 다 완료됐을 때 이제 그 ST팜이 벤더로 합류를 했는데, 신약 개발 승인의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도 좀 떨어지고 공급 단가도 낮고 막 이러는 건데, 이메텔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상황에 있다. 단독 공급자고 공급 단가도 높다. 이렇게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임상 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80억 정도 나갔대요. 180억에서 많을 때는 한 200억 정도. 근데 이제 이게 6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품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업화 물량이 깔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초기 상업화 물량이 깔리게 되면 사실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은 한 4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억, 그 이상 갔을 때는 뭐 1000억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낙관적이다라는 어떤 경계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 회사 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한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뭐 거의 매출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주가는 계속 변동을 하니까 뭐 이렇게 정확한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평균 지금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메텔스타트 말고는 다른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다른 약이 없어요. 이 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이메텔스타트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게 이제 팔리지 않는 약에 이렇게 기대를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조 원의 밸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 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블록버스터로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골수 형성 이상증에 대한 적응증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고요. 앞으로 적응증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골수 섬유증이라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 차례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좀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골수 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암이 이제 전체 시장을 100을 놓고 봤을 때 혈액암이 한 5% 정도, 95% 정도가 고형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메텔스타트 같은 경우에 아직은 굉장히 좀 적은 포지션에서, 뭐 암시장 자체는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5%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적은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제 그 고형암 쪽으로도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증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관측이고, 제가 봐도 일단 뭐 혈액암에서는 빠르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약에 대한 전망은 지금 이거는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증권가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의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2030년에는 한 1조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2020년 후반 정도에 1조가 넘어가면 이제 블록버스터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단독 공급자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ST팜이 이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방송 많이 해드리면 이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업화의 어떤 그 장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약들을 많이 설명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개발 생산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약품 위탁 생산사예요. 주문 들어오는 거 만들어서 그냥 공급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게 이제 임상 중에서도 뭐 1년에 180억에서 2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단독 공급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 이건 거의 확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벤더를 바꾸거나 어떤 추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다른 어떤 CMO에서 공정 개발을 해가지고 똑같이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FDA CGMP라 그러죠.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인증이라고 하는데, 미국 FDA GMP 인증을 받은 올리고 제조사가 글로벌리 한 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중국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최근에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에이즐런트 하나 있고 또 일본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캐파가 큽니다. ST팜이. 그래서 딴 데 사실 주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 벤더가 너무, 이제 다른 어떤 항체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벤더가 되게 많아서 의약 그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권이 많은데, 이거는 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없다. 굳이 있다라면 약이 생각보다 안 팔려서 주문이 좀 적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대보다 약이 처방되는 그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가 좀 더딜 경우가 리스크면 리스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T팜이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문 들어온 대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돈이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기존의 어떤 신약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해드렸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ST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ST팜이 작년에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2,85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35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한 3,200억, 영업이익은 한 444억 정도 보고 있는데,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매출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메텔스타트가 임상으로 180억, 200억 정도 나가다가 4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 회사 전체적인 어떤 밸류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코 작지 않다. 당장 400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은 훨씬 더 클 거고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최소한 1.5배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ST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